여러분,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록체인 위에서 마치 새로운 화폐처럼 쓰이는 디지털 자산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엄청난 혁신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혁신과 위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혁신적이냐? 바로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화면처럼 화물 트럭이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순간 GPS가 이걸 확인해서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고 운전사 계좌로 돈이 바로 입금되는 거죠. 더 이상 중간에서 돈이 떼일 걱정, 늦게 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24시간 365일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거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인데요. 역사를 돌아보면 화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국가와 중앙은행이 보증해왔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신뢰의 지점에서 한국은행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만약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된 감독 없이 마구 퍼져나간다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7가지 핵심적인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7가지 경고를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위험은 가치 안정성 문제부터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위협하는 디지털 런,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문제, 심지어는 국가의 통화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거시적인 문제까지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 목록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위험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위험입니다.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 즉 안정적이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전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화폐와 1대1 가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깨지곤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3년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가장 유명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C의 가치가 1달러가 아니라 0.88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두 번째는 디지털 코인원의 위험입니다. 흔히들 준비금을 100% 안전자산으로 채워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발행사가 망할 거라는 위험보다도 당장 내가 원할 때 돈으로 바꾸지 못할 거라는 유동성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돈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이 화면이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알던 은행의 뱅크런은 사람들이 은행에 직접 달려가야 해서 물리적이고 속도가 비교적 느렸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코인러는요, 100% 디지털 환경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터져나옵니다. 그 속도와 파급력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거죠. USDC 사태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제가 된 은행에 묶여있던 준비금은 전체의 8%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공포는 순식간에 번져서 전체 시장의 18%에 달하는 무려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디지털런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죠. 세 번째,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대1 가치를 보장한다는 약속은요, 그냥 발행사와 사용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일 뿐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법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란 거죠. 즉, 문제가 터져도 중앙은행이 은행을 구제해 주듯이 돈을 빌려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바로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더 강화하고 모든 경제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이게 불법 금융의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모든 기록이 남아서 투명하다고들 하지만 정작 그 거래를 한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익명성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본 유출에 악용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통계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법 금융거래의 약 61%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를 피하는 완벽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여섯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즉 나라 경제를 조율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제어할 수단이 전혀 없어요. 만약 대규모 상환 사태가 터지면 발행사들은 준비자산으로 들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대량으로 내다팔 수밖에 없고요. 이건 곧바로 금리를 흔들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위험입니다. 사람들의 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은행은 대출해줄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 같은 가게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지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서 경제 전체의 돈의 흐름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무시무시한 위험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한국은행은 이 혁신을 그냥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안전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규제된 대안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핵심 제안은 바로 은행 중심 발행입니다. 왜 하필 은행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은 이미 아주 엄격한 규제 아래서 운영되고 있고요.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를 지키기 위한 인프라와 위기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조화를 맞추기도 훨씬 쉽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예금 토큰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은행이 실제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안전성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식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자산에 투자해서 가치를 유지하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은 실제 은행 예금과 1대1로 딱 연동되고 무엇보다 기존 은행법의 강력한 규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신뢰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둘이 꼭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아주 안전한 예금 토큰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디지털런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예금 토큰이 충격을 흡수하는 든든한 완충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혁신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뢰 없는 혁신을 경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혁신과 신뢰, 이 두 가지 가치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혁신과 신뢰가 함께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 그 가장 밑바탕에는 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튼튼한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일 겁니다.